이번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영디자이너로 좋은 반응과 리뷰를 얻었던 스튜디오 신유의 신용섭 디자이너께서 오늘 세션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크 프로그램 도별과 보편의 투자의 남편을 진행할 스튜디오 신유의 신용섭 디자이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토크 프로그램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좋은 가구란 무엇인가? 그래서는 저희 스튜디오 신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그동안 생각했던 좋은 가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역사란 무엇인가? 그래서는 오늘의 토크 프로그램 주제인 구별과 보편의 투쟁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인 역사란 어떻게 담겨야 하는가에서는 현재 이제 디자인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통 감론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이란 무엇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질문은 전시 작품에 대해서 설명한 점인데 지금 바로 이쪽에 저희 작품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가구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이 저희 작품에 어떻게 들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다시 좋은 가구란 무엇인가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상품으로 이번에 만든 저희 디자인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럼 첫 번째 좋은 가구란 무엇인가입니다. 저희 스튜디오 신유는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라는 단어는 저희 각각의 성씨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저희 신유라는 단어는 또한 한자의 새로운 신과 영어의 new, 동서양 언어의 중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동양과 서양의 구별되는 문화적 특징들로부터 겹쳐지는 보편적인 것들을 발견해서 디자인으로 번역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구 제작 일을 시작한 지 9년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 9년 동안 많이 좋은 가구란 뭔지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로 9년 만에 저희가 드디어 제 디자인 작품을 외부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2010년에 군대에 입대했는데요. 주변에 버려진 나무 목재들을 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전원들을 위해서 옷장이라던가 책장, 다리미판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일이 되게 의미있게 느껴졌어요. 이제 사람들의 일상에 실제로 묵묵히 보탬이 되어주는 가구라는 물건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전역을 하고 나서 가구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파주에 있는 가구 공장에서 제가 가구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 한겨울이었는데 파주 가구 공장까지 제가 살던 집에서 편도로 4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당시 이제 가구 공장에서 이제 막 양산형 가구를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어떤 손님이 직접 자기 가구를 저희 공장으로 가지러 오셨어요. 보통 가구 공장에서는 막 만들어서 트럭에 한 톤 실어가지고 배송을 시키는데 그분은 특이하게 직접 가져가고 싶다고 오셨어요. 근데 그날 제가 만들고 있던 게 화장대였는데 제가 막 열심히 만들고 마감하고 그거 이제 완성된 거를 그분이 이제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들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가구, 저 화장대가 저분 삶에 늘 함께 하겠구나. 저분은 이 화장대 앞에서 매일 어떤 출근 준비를 하고 이 화장대는 저분 삶의 곁에서 늘 보탬이 되어주겠구나. 이런 물건을 허투루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좋은 가구를 만들어야겠다. 가구라는 물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물건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당시 공장에서는 양산형 가구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목재로 대량의 가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구를 만드는 공장은 굉장히 춥고 가구가 들어가게 될 고객님들의 집은 굉장히 따뜻하다 보니까 목재의 변형이 많이 일어나고 가구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가구가 아닌 것 같다. 가구라는 거를 만들었으면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는 좋은 가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튼튼한 가구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 목공학교에 가서 1년 동안 그 전통 짜맞춤 가구를 만드는 기술 훈련을 받았어요. 튼튼한 가구를 만드는 거를 배웠어요.
실무적인 훈련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눈을 사로잡았던 가구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네클라이네라는 가구 공방인데요. 추구하는 가치 슬로건이 이 문장이에요. 시간의 무게를 견디는 가구. 그러니까 정말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물건을 성실하게 만드실 것 같아서 제가 가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3번 찾아갔었거든요. 그리고 3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찾아갔을 때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 왜 좋은 가구, 왜 가구 만들고 싶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구를 만들고 싶게 된 계기가 되었던 어떤 군대에서의 일들이나 그다음에 파주 가구 공장에서 일할 때 화장들이 가져가셨던 손님, 그리고 전문 목공학교에서 기술을 배워서 좀 더 기술을 숙련시키고 싶어서 같이 일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드디어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로부터 다양한 주문을 받아서 다양한 가구를 만들어 드렸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가구라는 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생각한 좋은 가구의 기준이라는 건 맞춤 가구입니다. 가구를 사용할 사람들의 요구라는 게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구라는 건 사실 공간에 놓이는 물건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가구를 고객님들의 집에도 직접 납품을 하러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다녀보니까 저는 가구랑 또 이제 그걸 원하시는 사람들의 요구는 생각을 했는데 가구가 직접 놓일 공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의 집에 많이 다니면서 또 다양한 곳에 다양한 가구를 보면서 내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서 이때 제가 대학으로 다시 복학하면서 과를 바꿔서 전과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제가 생각한 좋은 가구라는 건 공간의 맥락을 고려한 가구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복학해서 설계에 대해서, 건축 설계에 대해서 배우고 실제로 5성급 호텔인 하얏트 호텔 같은 곳을 설계하던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실무 경험도 쌓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했는데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면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춰서 디자인 제안서 같은 걸 많이 만들게 돼요. 그래서 디자인 제안서를 만들려면 저희가 멋진 공간에 대한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이제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그 이미지들이 너무 멋져서 이거는 어디에 있는 공간인 걸까? 이런 거를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북유럽의 부동산에서 온 이미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간 그리고 집에 대한 관념은 나랑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북유럽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좀 체험해보고 싶어서 제가 대학으로 가지 않고 그냥 몸만 딸랑 스웨덴으로 갔어요. 스웨덴에 가서 가자마자 제가 맨 처음 한 일이 제 회사를 현지 법인으로 만들었어요. 디자인 스튜디오를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프라이빗한 고객들 상대로 주문 가구를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포르투갈 호텔을 소유하고 계셨던 스웨덴의 어떤 부호님을 위해서 만들어 드렸던 건데 이 가구를 만들 때는 제가 생각했던 좋은 가구의 기준들을 모두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제가 직접 정말 튼튼하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가구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듣고 디자인을 컨펌을 계속 받고 수정도 하고 샘플도 만들어서 공간에도 한번 놔보고 그렇게 그분이 원하시는 요구에도 많이 응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구가 놓여질 공간이 거실에 어떤 소파 테이블이었는데 전면에 TV가 있는 게 아니고 커다란 전면 창이 있었어요. 그 스웨덴의 변화하는 자연을 강조할 수 있는 멋진 창이 있어서 그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좀 테이블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위쪽에 보시면 약간 벽 같은 것이 살짝 올라와 있는데 저기로 이제 그림자가 살짝씩 지면서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 드렸고 근데 스웨덴에서 제가 디자인 스튜디오를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다양한 주문을 받았어요. 가구 제작일도 받았는데 제일 많았던 거는 가구 수리일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특이한데 오래된 가구를 가지고 와요. 다 쓰러져 가는 거를 가지고 와서 이거 고쳐서 쓰고 싶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그냥 새로 사시는 게 더 저렴할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은 굳이 무조건 고쳐서 쓰시려고 해요. 어떤 가구는 내가 이 가구와 함께 가족들과 시간을 오래 보냈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의 추억과 그런 우리 가족의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좋은 가구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가구 튼튼해야 합니다. 튼튼한 가구.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맞춤 제작으로 가구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가구와 사람이 속해 있는 활동하는 공간을 고려하면 좋겠다. 이 세 개는 제가 만들면서 고객님이랑 얘기하면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사는 가구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란 무엇인가? 저희가 가구의 역사를 담고 싶은데 역사는 무엇일까? 가구에 어떤 역사를 담아야 될까? 그래서 먼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예술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헤겔은 근대 독일 철학자인데요. 변증법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태초에 어떤 거대한 절대 정신이 있어요. 이 절대 정신은 경계도 없고 근원적인 단일한 존재예요. 나라는 절대 정신이 어느 날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졌어요. 근데 나는 단일한 근원적인 존재니까 친구도 없고 거울도 없어요. 그럼 나를 어떻게 알아야지? 그래서 이 절대 정신이 자기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자신을 밖으로 쏟아내요. 사람들이 글을 쓰면 거기에 이제 내면이 투영된다고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절대 정신이 자기를 쏟아내서 만드는 게 자연. 그리고 그 자연의 창조의 정점에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인간은 특이한 동물이라 정신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으로부터 다시 이제 이 과정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건 절대 정신의 외화 과정이다. 이렇게 깨달음으로써 절대 정신이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과정을 헤겔은 우주의 역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겔은 실제로 우주의 역사가 자기 머릿속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걸 깨달았으니까요. 다음은 쇼펜하우어입니다. 헤겔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근대 독일 철학자인데요.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우주의 역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태초에 거대한 욕망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 욕망 덩어리가 조각조각 잘려서 행동하는 작은 욕망 덩어리들인 우리가 돼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큰 원래 근원적인 존재로부터 잘려나간 우리의 이런 개체화 과정, 우리가 이렇게 잘려나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삶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봤어요. 이 개체화 과정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원래 이제 모든 물질은 사실 하나였다라는 관조를 통해서 삶을 긍정할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주장했어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세상을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자아와 세계인데요. 자아라는 건 뭔가 사물을 인식하는 저라는 존재, 제 안에 있는 어떤 저라는 존재가 자아고, 저의 밖으로 펼쳐져 있는 무한한 세계를 세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라는 존재는 세계로부터 태어났어요. 이 세계로부터 태어났고 나중에 죽음으로써 다시 세계로 돌아가게 돼요. 이 생과 멸을 반복하는 과정이 저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술입니다. 니체도 이제 근대 독일 철학자인데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한 분이세요. 니체가 생각하는 예술은 아폴론적인 힘과 디오니소스적인 힘의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론적인 힘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전체 집단에서 아폴론적인 힘은 우리 개개인을 자로 재듯이 나눠요. 구별시켜서 개별 존재로 다 흩어놔요. 이게 아폴론적인 힘이고, 아폴론적인 힘은 어떤 밝고 명랑한 어떤 이성적인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디오니소스적인 힘은 내면의 광기를 의미합니다. 아폴론적인 힘과 반대로 디오니소스적인 힘은 내면의 광기로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류 전체 역사에서 어딜 가나 축제가 빠지지 않는 것, 술이나 이런 축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집단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경기장에서 스포츠팀을 응원하거나 콘서트에서 떼창을 부르거나 이런 것들을 열망하고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이 디오니소스적인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체는 이 아폴론적인 힘과 디오니소스적인 힘이 대립될 때 그 사이에서 예술이 탄생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은 하르트만입니다.
하르트만은 자신의 저서 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예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렘브란트의 자화상인데 왼쪽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생기 넘칠 때의 자신이고 오른쪽이 이제 말년에 조금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한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그 하르트만은 예술을 감상할 때 어떤 단계로 사람이 예술을 보게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하르트만은 이제 전경과 후경으로 예술 작품을 구분하는데요. 전경은 어떤 이 그림이라는 어떤 외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경에서는 우리가 이 2차원의 화폭과 여기에 발려져 있는 색채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후경에서부터 작품의 내용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시작되는데 후경은 총 4단계로 나뉘고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외면적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전경으로부터 보고 이거는 어떤 공간이 뒤에 있고 앞에 있는 건 사람인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생명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에 있는 주름 같은 걸 통해서 이게 사람인데 나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념의 단계입니다. 이념의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자신의 원래 부유했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대로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나는 화가의 길을 가고 싶다. 나는 예술가의 길을 가고 싶다. 이런 고집과 어떤 추구하는 이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4번째 단계는 정신적 단계라고 해서 이 그림을 보는 우리 감상자가 이제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개인적인 어떤 이념으로부터 우리 인간 모두의 보편적인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념, 예술가로서의 어떤 가치 추구, 이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상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어떤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은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자기 성찰 과정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마지막 단계고 하르트만은 이 마지막 과정이 그냥 보통의 그림을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하르트만의 예술이라는 거는 예술가와 감상자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술가가 표현한 것을 감상자가 보고 거기서 다시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인류 보편적인 공감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예술을 정리해보면 아까 자아 세계의 과정이 제가 역사라고 설명드렸는데 이제 세계로부터 자아로 구별되려는 힘이 있고 자아가 세계로 편입되려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세계로부터 어떤 독립된 특별한 주체이고 싶은 열망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 집단 사회에서 같이 어울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구별하려는 어떤 마음과 보편화하려는 열망이 대립될 때 그 사이에서 예술이 탄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를 정리를 해보면 먼저 좋은 가구란 가구, 그리고 사람, 공간, 시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란 세계와 자아가 서로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예술이란 구별과 보편의 투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역사가 뭔지 알아봤는데 역사가 어떻게 예술 작품에 담겨야 되는지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역사는 어떻게 담겨야 하는가. 저는 이제 한국에 태어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이 가진 어떤 특수한 역사적인 어떤 아픔과 그런 것들을 딛고 저희의 문화적인 우수성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방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별과 보편의 투쟁 예술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어떤 생각은 극단적인 구별화를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공감대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씨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극단적인 구별로 사람들이 소통을 이룰 수 있다고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이 공개되고 서로 소통이 가능한 현대에 개인들이 이제 내 거를 자꾸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구별을 추구하게 되고 난 특별한 존재다 이런 거를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의 재해석이라는 것은 특수성 속의 보편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물론 있지만 그것만 너무 강조해서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다른 문화권에 있는 것들과 거기 또 특수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의 어떤 특수한 것들 이런 것들 사이에도 보편적인 것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 언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좋은 가구란 어떤 거고 역사는 어떻게 담겨야 되고 그 전통 단문 특수성 속의 보편성이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한번 저희 작품 이미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 테이블의 제작 과정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테이블은 그 큰 통나무를 제재소에서 구해와가지고 그거를 태워요. 이 태우는 과정을 이제 낙동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무를 태워가지고 이제 약한 연질 결들을 쓸어내고 단단한 어떤 구조만 남겨놓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무의 결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되고 보존도 오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된 평철을 이제 균형 있게 쌓아서 이제 테이블을 완성하게 됩니다. 저희 테이블의 모습을 보면 한옥의 처마 같다고도 하시고 어떤 건축의 기둥 같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실제로 이제 서양에는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건물 보면 기둥이 올라가고 보가 지나가서 이제 지붕의 하중을 견뎌주거든요. 근데 동양 건축도 마찬가지로 목조 건축 보면 기둥이 올라가고 위에 보가 지나가서 그게 이제 무거운 기와 지붕의 하중을 분산시켜서 지탱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특수성들 속에서 저희가 기둥 보호 구조라는 공통되는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선의 중첩인데 저희 테이블 린이라는 이름이 숲을 린과 영어의 라인, 그러니까 숲의 선이라는 단어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신유라는 이름처럼 이제 서양의 언어랑 동양 언어의 중첩이기도 하고, 그래서 숲의 선이라는 거는 또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보아온 미학적인 패턴이거든요. 어디 숲에 가나 있는 그런 세로선들은 전 세계 인류가 어디서나 보아온 미학적 패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보편성이라는 결과가 잘 맞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숲은 이제 나무가 자라면서 세로로 자라기도 하고 이제 숲에 나무 씨들이 퍼지면서 숲이 수평으로 확장되기도 하잖아요. 저희 린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재 파츠가 추가되면서 수직으로 자라기도 하고 또 이제 나무가 더 많이 추가되면서 수평으로 넓어지기도 해요. 그 숲의 연결성과 확장성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때 전시되었던 부스 사진인데요. 바닥에 있는 저 재료를 가지고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숲을 표현하고 싶어서 설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좋은 가구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온 좋은 가구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디자인한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가구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